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죠. 코스피가 1.04% 플러스, 코스닥이 플러스 1.34%. 자,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 이상, 1.21% 하락을 했네요. 코스닥은 2% 이상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나스닥, 이렇게 S&P 500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도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었는데 중국에서의 이렇게 코로나 이 정책 완화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을 했죠. 미국 증시 하락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중국 도시 봉쇄에 대한 주민들의 이러한 반발 이렇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경제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완화 정책을 내놓을 그러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623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3,173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세가 굉장히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단 중국 어떤 상황이었었나? 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말이에요. 자, 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3만 명 이상 이렇게 나오면서 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원 대비해 가지고 한국이 2만 7천 명 3만 명대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같은 데는 13억이 넘는 인구, 우리는 5천만 인구 이거 대비해 가지고는 별거 아니지만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또 사망자 수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러면서 봉쇄, 이 도시 봉쇄로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베이징, 또 상하이를 아주 봉사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러오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셨죠. 이 반발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 당 물러가라 이런 구호까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중앙 정부에서 조금 좀 뒤로 여기서 이 정책을 미루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보니까 중국에서의 중국 정부가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이 부동산이 굉장히 부실화되면서 굉장히 경기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동산 대출이라거나 부동산 업체 채권 발행이라거나 주식 발행 이러한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를 두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런 방침 이 두 가지 때문에 야, 그래도 한시름 조금 좀 놓는 이러한 상황이 됐죠. 자, 이러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623억의 매수, 코스닥 시장에서 1210억의 매수, 그리고 또 선물 시장에서 2천억의 매수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기관도 역시 오늘 코스닥 코스피 선물 이렇게 다 매수를 했죠. 개인 혼자 열심히 팔았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3,900억의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1,600억의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1,600억의 이렇게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관하고 올 매수.
개인은 올 매도 이러한 상황이 됐죠. 자,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그 반도체주도 그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그 상승을 했는데, 뭐 오늘 거기에다가 현대라든가 기아차, 현대차, 기아 뭐 이렇게 그 자동차도 올라가고, 카카오 거기에다가 또 네이버, 뭐 셀트리온 전체가 올라갔죠. 자, 이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LG화학하고 삼성 SDI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가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업종 쪽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업종을 또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매도했냐. 뭐 외국인들이 매수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한 600억 정도, 기관은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수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에서 738억의 매도가 일어나면서 운수 장비 자동차 쪽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금융 쪽에도 무려 또 이렇게 그 4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들어왔고, 뭐 기관은 오늘 뭐 매수한 것을 보면은 금융 쪽하고, 그리고 또 전기 전자, 운수 장비, 그리고 화학 쪽, 뭐 이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업종 쪽으로 한번 보자고요. 업종 쪽으로 보니까 업종에서 뭐 대다수의 업종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이런 그 기염을 토했죠. 지금 오늘 뭐 섬유의복이 많이 올라갔네. 2.78%가 올라갔고, 운수 창고가 2.46, 의료 정밀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갔어요. 오늘 유달리 항공주들이 상당히 그 강했어요. 여기 보면 운수 창고, 항공주들이 운수 창고에 이렇게 그 속해 있죠.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여기에서 그 합병을 지금 여기서 추진 중에 있죠. 근데 영국 그 경쟁 심사 당국이 합병을 수용했다, 이런 그 소식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무려 2.65%,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나가 상당히 그 많이 올랐어요. 여기에 플러스 11.54%. 이렇게 그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나머지 뭐 이 항공주들, 뭐 진에어 뭐 이런 데도 전체가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또 중국에서 이 코로나 정책을 조금 좀 여기에서 완화한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그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은행주들 이게서 금융주가 그래도 굉장히 그 강세를 보였죠. 다른 것보다도 은행에서 이 예대율 규제, 이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그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이 완화가 된다면은 8조 원 규모의 이 시중으로 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금융주하고 은행 관련주들이 전체가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것을 보니까 4.67% 이렇게 그 상승을 하는 상황이고, 뭐 우리금융지주도 4.12%, 거기에다가 하나금융지주도 4.54%, 뭐 전체가 금융주가 조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또 보면은 이게 뭐 코스피도 이렇고,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코스닥도 1.34%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이렇게 그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조금 좀 반등이 강한 이러한 그 상황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아이폰,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공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그 한번 2만 명 이상 떠나고 이런 뉴스를 여기에서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여기에서 그 아이폰 판매량이 한 600만 대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애플이 여기서 한 2.2%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 LG 이노텍이 애플에다가 부품을 공급을 하죠. 자, LG 이노텍이 보니까 뭐 1.81%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그 폭스콘이죠. 폭스콘의 그 정저우 공장의 인력이 이게서 이탈하면서 장기화
되는 그 저기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라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들이 전체가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유달리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0.83% 올라갔는데 다른 것보다도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기관하고 이렇게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어제 기관이 한 130만 주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죠.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또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라. 여기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죠. 바로 바닥 5만 뭐 여기서 2만 2천 원 근처에서 매수해라. 이러고 여기에서 이제 매도를 한 6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 이렇게 제가 그 방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결정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급락을 이렇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눌림목입니다. 눌림목. 그러니까 이게 뭐 보면은 삼성전자를 재표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분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매도 시점을 잡아서 짧게 수익을 내오는 그런 전략이 제일 유효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21선은 상승하다가 눌림목의 위치가 왔어요. 눌림목의 위치가 왔는데 과매도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과매도. 그럼 이런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라가면은 뭐 이렇게 해서 또 장기보다도 뭐 적당선에서 한 2번 정도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위치 그러니까 5만 한 2천에서 5만 3천 위치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6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라 그랬는데 지금이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 겁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겁내서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잖아요. 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이 큰 만큼 리턴 이게서 돌아오는 것도 큰 거예요. 그 대신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잃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절대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종목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삼성전자는 매수의 관점이에요. 자, 오늘 뭐 아시아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이 0.48%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대만이 1.05%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2.31% 플러스 홍콩 항생 홍콩 엣지가 각각 플러스 5.24 플러스 6.2%. 야, 상승이 굉장히 폭이 세죠. 자, 오늘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아 증시 특히 중화권 증시가 상승하라 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제로 코로나 이 코로나 중국의 정책이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 시위가 이 주민들의 시위가 아주 격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좀 위축이 시위가 여기서 조금 좀 잦아드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제로 코로나의 후퇴 전략, 후퇴 정책을 쓸 가능성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서 또 거기에다가 또 부동산 이게서 업계 지원에 대한 지원책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중화권 증시를 전체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실제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베이징 그러면은 이게서 수도 아니에요. 중국에 한국 같으면 서울이죠, 그죠? 이 베이징을 다 일부 지역을 봉쇄를 합니다. 베이징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뭐 아파트 같은데 이게 문에다 뭐 펜스, 이 펜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게 하죠. 출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근데 이것을 일단은 금지하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뭐 광저우 충칭 이런 데서 PCR 검사 이것도 또 조금 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제 또 조금 좀 중국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워낙 이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반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저항을 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중국의 그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좀 후퇴하는 이러한 그 상황. 그리고 또 일단은 뭐 이게서 발표는 이 중국이 말이에요. 제일 문제가 왜 이렇게 그 제로 코로나 이것을 포기를 못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말이에요. 이게 그 고령자죠. 이 고령자들에 대해서 이 접종 비율이 낮습니다. 접종 비율이. 원래 코로나는 이게 그 고령자들이 그 굉장히 그 위험하잖아. 그죠? 근데 접종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맞는 것은 mRNA죠. mRNA 방식으로 만든 그 백신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가 고령자들의 접종 비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여기에서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은 고령자들의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서방 세계에서 사망자 비율로 따지자면은 이 여기서 몇 백만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백만 명, 몇 백만 명. 그러니까 500만 명, 뭐 1000만 명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중국의 이 정부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를 치적했던 거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서 했던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가 뭐 성공을 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많은 방역 참여자들한테 훈장까지 준 상황에서 이제 포기라고 여기에서 위드 코로나도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 여기에서 위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여기에서 자존심도 꾸겨지는 상황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고령자 이 사망자 늘어나고 이게 공산주의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참 대두가 됐어요. 근데 뭐 워낙 시민들이 여기에서 난리니까 주민이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좀 후퇴하는 거.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이게서 우리가 물량 병목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잦아들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조금 좀 완화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결국은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한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전체가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락한 것이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서의 확진자, 이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이 도시 봉쇄라는 이러한 거가 또 여기서 대두가 될 가능성. 이러면서 또 이게서 주민들의 바로 이 반발.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굉장히 심한 이런 상황이었죠. 이 반발 시위가 나오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이게서 예의주시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멀지 않아서 아마 중국의 이게 출구 전략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 도시 봉쇄, 주민 반발 시위 이것이 이제 경제 사회적인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여기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중국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국제 유가도 뭐 흔들하면서 지금 보니까 이 상품에 이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브렌트류도 조금은 좀 올랐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25% 올라가면서 77불 24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 74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게 74달러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중국 당국에서의 이 제로 코로나 후퇴 정책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 중국 하나 때문에 전체 국제 유가까지 그냥 흔들흔들하는 상황이에요.
서부 텍사스 브렌트류도 그래도 조금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 하락한 것은 첫 번째가 일단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서 이게서 그 주민들의 여기에서 이제 바로 다른 것보다도 시위, 주민 시위, 반발 시위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의 그런 그 가능성 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굉장히 그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지금 보면은 세인트루이스 연준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연준 총재죠. 여기서 금리를 5에서 7%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고 거기에다가 또 한 발 더 나서 가지고 보면은 그 뉴욕 연준 총재는 2024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거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3년까지는 계속 그 고금리로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는 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도 안 갔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 그냥 계속 쏟아내니까 시장이 불안하잖아. 그죠? 금리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미국 증시를 하락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30일이죠. 30일이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30일이에요. 내일이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발언이 있을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라든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아마 이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선물 지수 유럽 증시 한번 보자고요. 자, 유럽 증시 보니까 지금 전체가 지금 이게서 독일이 지금 0.07% 지금 플러스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게서 영국 그리고 또 프랑스 유로스탁 전체가 지금 이렇게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일단 다른 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이 경제 규모적으로 큰 데가 아무래도 독일, 영국, 프랑스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는 조금 좀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미국의 선물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강세네요. 지금 보면은 다우가 지금 0.08% 거기에다가 지금 나스닥이 이게 보니까 0.51% 플러스 S&P 500이 0.28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미국 증시 이렇게 선물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유럽 증시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내일 미국 증시는 또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보다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서 개인들이 아무리 산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환율을 보면 환율이 그래도 14원 60전이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4원 60전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12월이 이제 여기에서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월이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산타 랠리. 자, 산타 랠리가 과연 올 건가? 만에 하나 와 준다면은 2,500을 넘어서 한 2,550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2,550이면은 이때 지난 고점이죠. 이때까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갖다 대 보면은 8월이죠. 그죠? 8월 달에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금리 인상 이 강도 때문에 뚝 떨어졌다가 그래도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눌림목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된다. 그랬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 경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또 그 생방송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은 뭐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방송을 하는데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또 기다리다 보면 장이 좋아졌을 때 분명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 쪽으로 또 오셔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말이에요. 여기에서 구독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와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카페 가입을 하고 나면은 다운받을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검색기하고 매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아주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먼저 다음에서 안정모의 주식투자 이렇게 그 검색을 하고 PC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일단 카페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여기서 황고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는 꼭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여기에서 있어요. 아마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무료예요. 그냥 들어오시면은 수익은, 이걸 잘 따라하면은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그 검색기고, 요거는 이제 검색기예요. 검색기 다운 받으시면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바로 매매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 이 초보자가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먼저 검색기 이렇게 여기 보면 종목을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검색기에서 또 이렇게 그 검색 프로그램이죠. 검색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도 쓸 수가 있고 PC도 쓸 수가 있지만은 매매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PC 버전은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버전은 이게 플레이스토어에 가가지고 보스 검색기라고 이렇게 그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서도 여기 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게 그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매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용이 있고 PC용이 있어요. 이게 두 개 다 다운 받으세요. 두 개 다 다운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설명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그 돼 있는데, 이 영상으로 돼 있는 것을 한 5번 정도 이렇게 그 들으면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초보자들도 투자금이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월 한 달에 한 2, 300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목 선정이죠. 종목. 여러분들이 총 우리가 한 2,400개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에서 뭐 4개 여기에서 종목을 찾아 가지고 매매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종목을 다 알려줘요. 이 종목을 사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얼마에 사세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시점, 종목을 고르면 뭐합니까? 살 때 팔 때 이걸 모르잖아요.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근데 이것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종목을 알려주고 사는 시점까지 다 알려줍니다.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편해요. 초보자들이 이거 사용하면은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종목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종목을 알려줍니다. 매수, 이 종목 매수하세요. 그럼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하면은 얘가 분할로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종목이 수익이 나 있어요.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선택해가지고 매매 실행 이러면은 얘가 분할로 매도가 돼요. 뭐 내가 매수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이거 선택해가지고 뭐 매매 실행 안 하면은 매수 안 하고, 또 내가 뭐 매도하기 싫고 더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선택해가지고 선택 안 하면은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결정을 항상 할 수 있는 순간순간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죠. 이렇게 했을 때 한 2, 300 정도 수익을 내는데 여기니까 500 정도 수익 났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러한 그 매매 프로그램에다가 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매매 기법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했을 때 500에서 1000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색기가 있어요. 검색기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렇게 종목을, 이게 PC 버전이에요. 검색을 해줘. 여기 보니까 종목들이 다 수익이 나 있죠. 그죠? 이게 검색된 시점부터 이렇게 수익을 난 거죠.
이러한 종목군들의 이렇게 재무 상태라든가 차트 그리고 또 분할 매수는 얼마에 해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로 그 검색기에서 매매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PC 버전이고 스마트폰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색기에서 종목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그 매매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플레이스토어 있죠? 거기 가가지고 보수 검색기 이렇게 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또 제가 월요일에서 이렇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 무료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을 하는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서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을 달라 그럴 겁니다. 괜히 가서 돈 주고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돈 주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요. 우연히 한두 번은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방송하던 데가 이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SBS, CNBC 이런 데서 방송을 할 때 88만 원의 회비를 이게 방송국에다 결제한 경우에만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무료 공짜로 해드리고 있어요. 공짜.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짜로 방송 들으니까 한 달에 한 88만 원 정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돈 주고 들어가지고 돈 잃고 손실 나고 하지 말고 아셨죠? 자, 그 대신 무료로 듣는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려요. 영상. 그럼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첫 번째는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고 무료 리딩을 따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수익 낼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오히려 이 종목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줄 모르니까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이 고기 잡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매매하고 이런 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에 41가지가 있는데 요거 한 20번만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냐? 월 500만 원 이상 수익은 분명히 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 하는 게 뭡니까? 왜 공부하라 그랬어요? 돈을 잃지 말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만이 수익이 납니다. 나머지 95% 여기에서는 수익이 안 나요. 손실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잃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리고 폐인이 됩니다. 그러면 폐인이 되기 전에 95%에서 수익 나는 5%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종목이나 받아가지고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차트.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거는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보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 이게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유튜브 영상에 보는 법 올려드리고 있어요. 꼭 보고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차트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추세 매매. 소위 말해서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 이거 잘 배우면은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수익 납니다. 500만 원.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투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5배만 가면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단 보면은 여기서 주식 투자의 4대 원칙, 종목을 많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개수가 종목 개수가 50개, 40개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종목 개수 최대한 줄이세요. 이렇게 3개 이렇게 했는데 공부해 가지고 3개 고르니까 얼마예요? 수익이 2천만 원이에요. 1억 원어치 샀는데. 그러니까 종목 개수가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산다는 거. 눌림목에 살 때도 여기에 보면 CCI라든가 RSI라든가 엔빌럽이라든가 이런 보조지표 활용해서 저점 잘 잡고,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내려오면 손절하고, 이거 철저히 지키세요.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익 납니다. 아셨죠? 이거를 공식인데 제가 노랫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자,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게 이쪽에 그 카페 가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요 주식송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음원 이렇게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그 매매 방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가야죠. 자, 종목 공부를 하는데 제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면 2차 매수하고, 이만큼 내려오면 3차 매수. 자, 이러면은 3차 매수할 동안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 기법 가르쳐 드린 대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보세요. 만에 하나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여기에서 낙폭 과대, 과매도 구간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반등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무서워서 사고 그러지 말고. 아셨죠? 자, 여기 보면은 종목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구산업. 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종목을 고를 때 네 가지 원칙. 자, 한 손에는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요. 첫 번째 21선 우상향.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21선이 내려왔다가 이게 보면 이중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21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중바닥이 된데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익 낼 확률이 높다 그랬죠. 자, 이게 이중바닥 여기. 자, 여기에서 지금 21선이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자,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그러면 눌림목이라는 것은 기준은 CCI9이나 엔빌로 낙폭 과대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 빠졌다가 막 나와요. 여기에. 그죠? 요런 위치. 요런 위치에 샀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여기서 수익이 이렇게 나지겠죠. 여기 이만큼.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수익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눌림목이 왔는데 CCI9이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할 매수의 관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세 번의. 뭐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뭐 다 사죠. 그렇지만은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급이 꼬여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세 번의 분할 매수. 이게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은 두 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린다.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그 손절. 이 손절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이 네 가지 매매 원칙,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은 아마 월 수익이 여기에서 한 뭐 500 이상 여러분들 분명히 될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기법이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구구단. 주식 투자의 구구단이다. 이 주식 투자의 구구단을 알아야지 수익이 나는 거고 우리가 그 구구단을 모르면은 중학교 가가지고 뭐 방정식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재무제표도 또 꼭 봐야 된다 그랬죠.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재무제표는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PBR, PE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3, 숫자가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3 이하로 해라. 3 이하가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건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 10 이하가 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서 10 이하인 것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4.87이니까 뭐 굉장히 저평가죠, 둘 다. 근데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 투자할 때는 이거 꼭 여러분들 최대한 지켜가면서 하세요.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투자라는 거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잘라 먹고 나오는 거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일단 재무제표도 상당히 그 저평가가 돼 있는 이런 그 상황이죠. 거기다가 차트는 차트대로 좋고 이거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 재무제표를 이렇게 그 보고 매매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이 회사가 흑자가 나고 부도가 나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관점 이런 것들 참고. 자, 이게 보면은 매출이 2천억, 2,100억, 2,029억, 3천억 조금 줄었다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6억, 59억, 356억 이렇게 났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올해는 지금 보면은 뭐 영업이익 매출이 369, 12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뭐 2천 뭐 한 3천, 4천 정도 되겠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영업이익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는 같지만은 일단 수익은 되겠죠. 자, 이게 보면은 영업이익률 10%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18.7 이 정도면 뭐 정도 뭐 어느 정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그러면 주가 순 자산 비율은 주가가 3,110원이에요. 3,11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서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3,669원, 3,669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3,110 나누기 3,669 하니까 0.84가 나오네. 그죠? 0.84. 굉장히 그 저평가죠. 그죠? 일단 저평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주가가 3,110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여기에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630 이렇게. 그러면 3,110 나누기 630 하니까 4.9가 나오네. 4.9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의 국면이에요. 일단.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매매를 한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매매하는 거. 뭐 이거 사라 얼마에 팔을 아니라 자기가 얼마에 사야 되겠다,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실전 매매예요. 실전 매매. 여기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걸로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럼 1차는 이게 40%, 4, 3, 12, 1,200만 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 1차 매수 하세요. 1차 매수. 1차 매수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땡겨 올려요. 이렇게 쭉 땡겨 올리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나오세요. 무조건 먹고 나오세요. 손실 보지 말고. 근데 욕심이 말이에요. 또 이게 다 샀으면 수익이 많았을 텐데 하고 이게 다 사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초보자들은 거의 대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 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서 좋지만 내려오면은 손절이 안 돼요. 이 초보자들이.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다. 하수들은 원샷 원킬 한 번에 사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결정하는 거 그게 또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방금은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내려와. 이런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방금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2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이렇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매매 기법 그리고 저하고 매매를 이렇게 생방송에서 하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을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그게 주식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제일 기본입니다. 왜?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눌러줄 때도 3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아니면 손절. 여기서 살 때도 또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포인트에서 사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쫙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이때는 무조건 손절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셔야지. 이걸 괜히 욕심내가지고 들고 앉았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손절도 안 되고 손실만 커진다고.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루원. 이것도 종목이 좋습니다. 이루원. 자, 이게 보니까 이것도 이중바닥 이렇게 내려왔어요. 주가가 이중바닥. 그죠? 이중바닥에서 사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분할 매수의 관점. 그것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1선 우상향. 자, 21선이 우상향해서 이렇게 눌림목 패턴에 여기에서 매수할 수도 있었지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세 번의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안 되면은 손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의 명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기법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그 기술적인 분석 이걸로 또 이게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면서 추세 매매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 뭐 보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